김기훈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김기훈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김기훈 2000년 1월 3일생, 183cm에 84kg의 피지컬 소유자.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장성호의 홈런포를 직관한 뒤 야구의 매력에 빠져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학교에 오기 전까진 타자만 했었는데 왼손잡이다 보니 메리트가 있어 투수도 한번 해봤다고. 이를 본 감독님이 마음에 드셨는지 이후 투타 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생 시절 이미 최고 구속 시속 137km를 찍은 바 있어 기대를 갖게 했다. 김기훈은 양현종의 모교인 광주 동성고를 졸업했다. 고등학생 시절 실력이 일치월장했으며 그 활약으로 두 차례의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청룡기 우승을 꼽을 수 있는데 15년 만에 자신의 모교를 정상에 올려놓은 것. 준결승전에서는 9개의 삼진과 함께 8과 3분의 1이닝을 홀로 책임지며 팀을 결승에 올려놓았고, 결승전엔 투구수 제한으로 투수로 출전할 수 없게 되자 투수로 못 나오니 타자 김기훈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 첫 타석에서는 좌측 담장 상단을 맞추며 아깝게 2루타를 때리더니 두 번째 타석에서는 달아나는 투런포 장렬, K 오타니의 면모를 보이며 우승과 함께 대회 MVP를 차지한 바 있다. 2018 신인 드래프트에서 광주1고 야수 김창평과 1차 지명을 놓고 겨뤘지만 앞서 언급한 엄청난 퍼포먼스로 그의 기아 타이거즈 신인은 김기훈이 되었다. 여담이지만 당시 신인 계약금 3.5억 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야구하는 본인을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께 보답하고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데 사용했다고 할 만큼 성품도 바른 편. 외모에서도 알 수 있듯 동글동글한 선한 얼굴형에 야구밖에 모를 것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매서운 편인데 지역 최대 라이벌전인 광주1고와의 대결을 앞두고 선수들 앞에서 1점만 내라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고 말한 것은 아주 유명한 썰. 지명받던 그의 성적을 살펴보면 최고 구속은 시속 152km, 9경기 25이닝 4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평균 자책점 0.72를 기록하며 절대 에이스로 꼽힐 정도의 엄청난 성적이었다. 그러나 고교를 정복한 김기훈에게도 프로의 벽은 높았다. 데뷔 첫해 19경기에 나서 3승 6패 평균 자책점 5.56을 기록했는데 기록에서 할 수 있듯 65개의 볼넷과 9개의 사구를 기록하며 제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제구를 잡기 위해 구속까지 낮춰보았지만 제구도 안되고 구속도 떨어져 버린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 큰 관심에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김기훈의 데뷔 첫 해는 이렇게 끝나고 만다. 다음에 2020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며 선발과 불펜으로 가게 되었고 무언가 결심하게 되는데 군대 갈 결심. 프로 입단하자마자 레전드 선동열의 극찬을 받으며 출발했으나 두 시즌 만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이른 나이에 상무에 입단했다. 김기훈에게 가장 큰 과제는 제구였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격변했다고 할 수 있다. 2022 시즌 상무 성적을 살펴보면 6승 2패 평균 자책점 2.95를 기록했다. 특히나 9이닝당 볼넷 3.27개로 데뷔 시즌 7.37개보다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제구가 되다 보니 줄었던 구속도 자연스레 다시 올라오게 됐다. 상무에 있으며 야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투구 폼도 하나하나 수정하다 보니 자신의 것으로 완성시키게 되었다고. 퓨처스리그 평균 자책점상까지 수상하며 영향가 있었던 군복무를 마무리. 전역 후 시즌 막바지 NC와의 치열한 5강 싸움을 하던 중 김기훈은 기아 복귀 신고식을 치르게 된다. 그것도 1대2로 뒤진 일사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말이다. 그러나 보란듯 2명의 타자를 삼진 처리하며 위기 탈출에 성공. 상무에서 강심장까지 장착한 채로 화려한 복귀를 한 그였다. 이후 치열한 가을 야구 싸움을 하던 기아에 불펜 필승조로 합류하며 가뭄에 단비 같은 활약을 펼쳐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올 시즌엔 원래 보직이던 선발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1에서 4선발은 확정되어 있는 기아 선발진에서 5선발 자리를 두고 임기영, 윤영철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김기훈은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부분. 지금까지 김기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선수 의뢰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최지민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최지민 선수를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최지민 2003년 9월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올해 만 19세, 185cm에 100kg으로 좌투좌타의 주무기는 슬라이더다. 강릉고를 졸업하고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지명 당시 최고 구속은 빠르진 않았다. 시속 140km대 초반. 그러나 왼손 투수에다가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로 평가받았다. 최지민은 어려서 천식을 심하게 알았다고 한다. 스포츠 서울 인터뷰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너무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야외 활동이 오히려 천식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야구를 시켰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엔 1년 선배였던 김진욱과 함께 강릉고의 에이스로 불렸다. 김진욱의 졸업 이후 최지민의 어깨가 무거울 법했지만 곧바로 황금사자기 우승, MVP와 함께 우수 투수에 뽑히며 2관왕을 거머쥔 바 있다. 최지민이 꼽은 프로에서 꼭 상대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유신고를 졸업한 NC 다이노스 내야수 김주원이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 홈런과 안타를 맞아가지고 강판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프로에서 다시 한번부터 되갚아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김주원과의 대결은 성사됐을까? 일단 그 전에 최지민의 2022 시즌 성적을 좀 살펴보면 6경기에 출장해서 6이닝에 평균 자책점 13.50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습 경기 첫 등판, 그것도 1사 만루 위기 상황에서 KK로 이닝 삭제, 다음 이닝까지 등판해 KKK를 기록, 5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고졸 루키임에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개막 엔트리의 듦과 동시에 개막전 9회 상황에서 프로 데뷔한 바 있다. 결과는 1이닝 5실점, 1피홈런에 2볼넷 1사구를 내주며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주로 2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꼭 붙어보고 싶다던 NC 김주원과의 맞대결은 결국 성사되진 못했다. 올해는 맞대결을 펼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 투구 폼을 좀 살펴보면 온몸의 회전을 이용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와일드한 폼에도 불구하고 축발인 오른발이 잘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적으로는 기아 김유신과 전 기아 투수 김진우를 약간 닮았다. 특히 김유신과는 피지컬도 거의 비슷한 부분. 아쉬운 데뷔 시즌을 이뤄하고 진롱에 합류한 최지민은 17경기에 나서 18과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1.47을 기록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고 구속이 시속 148km까지 찍히면서 빠른 볼을 장착했다는 것인데 시즌 전 130km대 후반이었던 구속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드라마틱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올 시즌 체인지업의 변화를 주목할 만한데 자신의 체인지업이 타자의 타이밍은 뺏을 수 있어도 결정구로 쓸 만큼 뚝 떨어뜨리는 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진롱에 있으면서 그 대성불패 구대성으로부터 체인지업 그립법에 대해 쪽집게 강의를 받았는데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야구 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영락 없는 어린 선수다. 본인이 말하길 성격은 좀 소심한 편이라고 하는데 MBTI는 ISFJ. 진롱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모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런 말을 잘 못한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공을 잘 다뤄서 그런지 저글링을 능숙하게 잘하는데 중학교 때 수행평가로 30초 동안 해가지고 A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 지난 겨울 최지민이 큰 성장을 이뤄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 그러나 아직 시즌 중 보여준 게 없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너무나 과분한 기대보다는 폭풍 성장 중인 2년차 유망주의 행보를 응원해주고 싶은 부분. 지금까지 최지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댓글로 요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곽도규에 대한 재미있는 4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요청과 깜짝 활약을 펼치는 덕분에 곽도규를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곽도규 2004년 4월생으로 만 18세 186cm에 90kg으로 좋은 피지컬을 가졌다. 좌완 사이드암과 3쿼터 그 어느 사이로 같은 팀 김대유와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 공주고를 졸업하고 2023년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로 기아에 지명받았다. 시속 130km 후반에서 140km 초반의 공을 던졌는데 고교 시절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아니었다.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 그러나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부터였는데 3월 13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계화면에 찍힌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6km. 갑자기 확 오른 구속에 승락 아카데미에서 또라며 많은 팬들이 놀랐다. 정통 오버핸드 투수야 이 정도 구속이 달리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좌완 사이드암과 3쿼터 그 어느 사이로 던지는 투구 폼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 할 수 있다. 비슷한 유형의 김대유도 올해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최고 구속 시속 136km, 지난 시즌 평균 137.1km인 점을 감안하면 곽도규의 공이 절대로 느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졸 루키가 시범 경기에서 잘하는 케이스는 종종 있었기에 단 한 경기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틀 뒤 키움과의 경기에서도 1이닝 2K 무실점. 야구 커뮤니티에 심상치 않은 신인이 나타났다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활약이 계속되며 3월 27일 기준 시범 경기 5경기에 등판해 4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금 실력으로는 시즌 초 불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듯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무한 경쟁을 예고한 김종국 감독도 모 인터뷰에서 말하길 2군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긴 했다. 팀 내에서는 새로운 외인 투수 션 앤더슨과 함께 언어 교환을 하고 있다. 곽도규는 앤더슨에게 한글을, 반대로 앤더슨은 곽도규에게 영어를 알려주면서 말이다.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하다. 외국인 투수들에게 궁금한 게 많은데 못 물어보면 억울할 것 같아서라고.
주로 미국 드라마를 통해 배웠는데 팀 동료 소크라테스도 good English라며 원 따봉을 날린 바 있다. 또래들에 비해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다른 부분. 입단 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투구 폼이 독특해 매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확실히 피칭하는 거 보면 좌타자들이 애 좀 먹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 피칭뿐만 아니라 투구 전 루틴도 굉장히 귀엽기도 하면서 재밌는 부분이 있다. 어깨를 흔들흔들하는 모습인데 1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를 따라하는 팬들이 분명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어쨌든 좌완 투수 왕국이 되어가는 기아에 이번에도 물건 하나 나왔다는 평이 지배적. 비슷한 스타일의 김대유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 미래에 아주 좋은 투수 자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프로야구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루키 신예 곽도규의 이름이 1군에서 불릴 수 있을지. 지금까지 곽도규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선수 오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장현식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장현식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장현식 1995년 2월 경기도 부천 출생으로 올해 만 28세. 기아의 몇 없는 우우한 불펜 미들맨 중 한 명이다. 프로필 사진을 보면 누군가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일까? 서울고를 졸업한 뒤 2013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로 NC 다이노스에 지명을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땐 15경기 중 5경기 완투승을 거두며 이닝 먹는 기계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 5번의 완투 중 9이닝 1실점 3번, 2실점 1번으로 경기 내용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저도 내가 지고 이겨도 내가 이긴다는 마인드였다고 한다. NC 입단 1년 차에는 시즌 막바지 2경기를 제외하고는 퓨처스에서 생활했다.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고졸 루키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던 시즌을 보냈다. 이쯤에서 장현식의 신의 한 수가 있는데 1년차 시즌이 끝난 뒤 바로 경찰청 야구단에 입대한 것이다. 최고 구속 시속 152km의 강속구를 장착하며 북부리그 세이브 1위에 등극. 1군에선 싸울 수 없었던 경험들을 굉장히 이른 나이, 그것도 빠른 년생이다 보니 동년배에 비해 더 빠르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다. 전역하고 보니 나이는 만 21세. 젊은 나이에 병역을 해결해 야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2016 시즌에 롱 릴리프로 뛰며 무실점을 쌓아나갔는데 이때가 장현식에겐 프로 인생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그해 9월에는 보직을 받고 생애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6경기 선발로 뛰는 동안 28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1.57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규정 이닝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훌륭한 성적이었다. 특히 완봉까지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두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투구 내용들이 많았다. 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선발로 출전하며 10승에 단 1승 모자란 9승을 기록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나설 정도로 스스로를 증명했었던 아주 좋았던 시기였다. 이후 토종 에이스로 발도도 많아했지만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했고 불펜으로 보직 변경, 출전하더라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2020 시즌 우승을 위해 불펜진 보강이 필요했던 NC는 기아와 2대2 트레이드를 하며 장현식은 기아에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이적 후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불펜 보강을 한 NC는 한국 시리즈를 우승, 마운드에서 집행검을 뽑으며 세레머니 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NC 소속이었던 장현식으로선 여러 감정이 교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 인스타에 심경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본 팬들도 장현식의 진심이 전해져 안타깝다는 반응. 놀랍게도 이후 독한 자극제가 효과가 있었는지 각성 모드에 돌입하며 21시즌엔 34홀드를 기록, 생애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는데 이는 2015년 심동섭의 21홀드를 넘어선 구단 최다 홀드 기록이었다. 스프링 캠프에서 선발 투수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팀 사정으로 인해 셋업맨 역할을 맡았음에도 전상현, 장현식, 정혜영과 함께 JJJ 트리오로 불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더군다나 시즌 막판 3일간 4연투를 뛸 만큼 의지도 남달랐는데 그의 69경기 76과 3분의 1이닝 34홀드, 평균 자책점 3.2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반기까지 41경기에 나서 43이닝 15홀드, 평균 자책점 3.89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많은 경기와 이닝 소화 탓에 결국 탈이 났는지 부상으로 이탈하고 말았다. NC와 치열한 가을 야구 진출을 다툴 무렵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사실 100% 아픈 느낌을 지울 순 없었다고 한다. 팀이 가을 야구까지 왔는데 한번 던져보자는 마인드였다고. 결국 시즌이 끝난 뒤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며 현재는 재활 중이다. 복귀 시점은 불투명한데 4월 말에서 5월이면 장현식의 투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좌완 투수가 많은 기아 불펜의 우완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임은 틀림없는 부분.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마운드에서 다시 설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장현식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선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정상현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전상현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전상현 1996년 4월생으로 올해만 27세 182cm에 84kg의 피지컬 소유자. 최원준과 입단 동기로 2016년 2차 4라운드로 기아의 지명을 받았으며 현재 우한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다. 고향은 대구광역시로 상원고를 졸업했다. 어려서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보고 자랐으며 롤모델은 오승환. 그의 포커페이스와 자신감을 동경했다. 때문인지 마운드 위에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선수 중 하나. 어려서부터 여러 운동을 좋아했던 아이로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축구부에 들어가 해봤더니 아니다 싶었는지 일주일 하고 빠르게 접었으며 이후 야구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업 투수로 뛰었으며 시속 140km가 넘는 공을 뿌리는 강속구 유망주였지만 1학년 말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게 되어 2학년 때는 재활에 집중했었다. 드래프트까지 남은 기간은 1년. 3학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야구 선수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기. 전상현은 고교리그 우승에 이어 청룡기에서도 우승하며 상원고의 에이스로 완벽히 제 몫을 다했다. 기아 입단 1년차 초반부터 퓨처스에서 활약했는데 이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1군에 데뷔할 수 있었다. 생애 첫 1군 등판 기록은 이와 같은데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고졸 루키로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등판이었다. 그렇게 1군에서 8경기에 등판하며 데뷔 첫 시즌을 끝내고 빠르게 상무야구단에 입대한 전상현. 상무에서의 성적은 아주 좋았다. 이 시점 전상현은 더욱 단단해진 계기가 되었는데 퓨처스리그 다승 1위, 탈삼진 1위, 평균 자책점 3위로 타이틀까지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기아로 복귀한 2019년은 전상현에게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한 해였는데 불펜 요원으로 뛰기 시작했던 첫 해였기도 했고 성적도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즌 막판인 9월 9경기에서는 단 1실점도 하지 않으며 미스터 제로의 면모를 보였다. 기가 막힌 활약으로 인해 신인왕 후보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던 시점, 아쉽게도 신인왕은 LG의 정우영이 받았다. 기록만 비교해보자면 전상현이 더 나았지만 중고 신인인 점과 팀 동료 이창진 또한 신인왕 후보에 올라 표가 나뉜 점, 그리고 너무나 늦게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인왕 경쟁은 쉽지 않았다. 2020년에는 문경찬이 NC로 트레이드되는 바람에 마무리 보직까지 맡으며 좋은 활약을 이어갔지만 결국 탈이 났는지 2021년에는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통으로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 부상에서 돌아온 지난 시즌 장현식, 이준영과 함께 불펜 필승조로 다시금 활약한 바 있다. 전상현은 직구와 슬라이더 구사율이 91%가 넘는 투피치 유형의 투수다. 다만 올 시즌 초기에도 작년과 다른 점은 직구 구사율은 10% 떨어진 반면 슬라이더 구사율은 10% 늘었고 커브 구사율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직구의 평균 구속이 약간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변화구 구사가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구 스타일이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볼카운트 싸움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는 편이며 9이닝당 탈삼진 수가 리그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이 남자 야구장 밖에서는 어떨까? 성격은 내성적인 편으로 말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단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찾아보았을 때 판을 깔아주면 또 재미있는 면이 있다. 개인 SNS 계정을 살펴보면 귀여운 아이 사진이 많은데 전상현 선수가 딸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 아이는 딸이 아니고 조카다. 그렇다, 전상현은 조카 바보였다. 생애 첫 다이빙에서 배치기로 들어가며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거 편집자 웃음 버튼이다. 궁금하면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란다. 평소엔 조용하더라도 친해지면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 전상현은 야구장 안과 밖에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임에 틀림없는 듯.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길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듯 했다. 올해는 원하는 대로 부상 없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전상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선수 의뢰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준영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군산갑 이준영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이준영 출생 1992년 8월 10일 올해만 30세. 군산 상고를 졸업하고 중앙대에 진학했으며 대졸 자격으로 2015년 2차 4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김호령 황대인과 입단 동기. 고향은 전북 군산으로 혹자는 박명수 다음 군산 최고의 아웃풋이라며 이준영을 샤라웃하기도 했다. 널리 알려진 별명은 군산갑.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난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라는 밈이 있었는데 그 이준영과 이름이 같다 보니 안양갑으로 불렸었다. 그러나 고향이 군산이니 군산갑으로 불러달라 요청에 굳어진 부분. 좌완 투수에다 177cm에 83kg의 피지컬 소유자로 데뷔 초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30km대 중후반. 힘보다는 제구로 마운드를 운영해 나가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1년차부터 어깨 부상을 당해 1군 무대에 서진 못했다. 2년차였던 2016년에는 13경기에 출전해 단 한 경기만 선발로 뛰었고 나머지는 불펜으로 등판했으나
눈길이 갈 만한 성적은 아니었다. 이후 상무야구단에 지원해 군복무를 시작한다. 군대 입단 동기로는 전상현, 황대인, 지금 기아 라인업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통 상무에서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아쉽게도 이준영은 그러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평균 자책점이 좀 낮아졌다는 것이다. 상무 전역 이후 기아로 돌아온 이준영은 잘 던지다가도 한 번에 무너지기를 반복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자책점의 추세를 살펴보면 ERA 6.35에서 5.55로 떨어졌는데 커리어 하이를 할 수 있는 2022년 지난 시즌을 살펴보면 ERA 2.91로 대격변의 해를 보냈다 할 수 있다. 팀 내 구원투수 WAR은 1.29로 정혜영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 또한 구원투수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진짜 그야말로 군산 을, 병, 정이 아닌 군산갑 이준영의 등장이라 할 만했다. 지난 시즌 활약에 따라 개인적인 목표였던 억대 연봉에 진입한 것은 덤. 이준영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 유형의 선수지만 말이 투피치지 사실상 슬라이더 원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시즌 구종 구사율을 살펴보면 직구 36.3%, 슬라이더 63.2%로 슬라이더를 즐겨 던지는 선수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알만한 사실을 상대 타자라고 모르는 법도 아닐 터 이준영이 슬라이더를 던질 것을 알고도 못 치는 상황인 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부분이다. 구단 유튜브 채널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해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농담삼아 얘기한 바 있고 실제 모 인터뷰에서도 상무 입대 전까지는 직구 스트라이크를 잘 잡았는데 이후 잘 안되며 슬라이더로 스트라이크를 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체감상 마운드에서 슬라이더만 던지는 느낌인데 슬라이더를 다듬고 깎아서 장인이라 할 만하다. 좌투수가 좌타자에게 강한 것은 야구팬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준영은 올 시즌 언터처블 수준의 좌승사자 모드다.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5푼 3리다. 때문에 좌타 상대로 원포인트 등판이나 한 이닝 정도는 정말 푸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야구 커뮤니티에 현재 기아 불펜 역할 구분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준영 부분을 살펴보면 무릎을 탁 치게 한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글쓴이 야자랄이라며 팀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이준영의 현재 위상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지금 가장 폼이 좋은 구원투수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야구 외적으로 살펴보자면 닮은 꼴이 많은 편이다. 혹자는 조승우 느낌이 난다고 말했고 혹자는 타코야끼를 닮았다 말하기도 했다. 챔피언스필드 조승우에서 타코야끼로 변한 영 좋지 못한 상황. 참고로 이준영은 타코야끼 별명과 관련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 시점 구단 내 개그 캐릭터 중 한 명. 중화요리 중 짬뽕을 무척 좋아하는데 야구장 뒤편에 있는 중국집 청와대의 짬뽕을 자주 시켜 먹으며 이를 광주 원탑으로 픽한 바 있다. 고향인 군산도 짬뽕으로 유명한데 자주 가는 곳은 복성루라고. 마지막으로 TV에서든 경기장에서든 이준영이 마운드에서 견제를 할 때 동작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견제 모션이 굉장히 특이한 편인데 고양이의 냥냥 펀치가 떠오르는 폼이다. 놀라운 건 또 그게 정확하게 꽂힌다는 것. 손은 눈보다 빨랐다. 아주 매력적인 선수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군산갑 이준영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선수 의뢰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일이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출생 2002년 6월 16일 만 20세.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2021년 1차 지명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데뷔 3년차 만에 팀에서 없어선 안 될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뛰어난 투수다. 이순철 해설위원 다음으로 36년 만에 나타난 타이거즈 소속 신인왕이기도 하고 2년 차에는 풀타임 선발로 뛰며 두 자릿수 승을 기록. 실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선한 인상에 독특한 성격까지 겸비해 기아 팬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야구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이의리의 입단 이래 주요 성적을 좀 살펴보면 이와 같은데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 구속 시속 150km가 넘는 볼과 동료들이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팬들이 다수. 올 시즌도 이와 같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일단 평균 자책점만 보면 팀 내 선발 투수 중 양현종 다음으로 좋은 기록이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사실은 볼넷 개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지난 5월 22일 기준으로 8경기 38과 3분의 1이닝 동안 이의리가 내준 볼넷은 31개, 9이닝당 볼넷 7.2개로 리그 전체 투수들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5월 19일 키움전에서 7이닝 1실점 2볼넷을 기록하며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지표가 나아졌기에 이 정도인 부분. 이러한 볼넷으로도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어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이의리의 재밌는
야구 스토리 중 하나는 야구 팬들이라면 한 번쯤 짤로 보셨을 BBB KKK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3연속 볼넷으로 루상을 가득 채우더니 3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막아버리는 레전드 상황을 연출한 장본인이다. 이는 1990년 태평양의 최창호 선수에 이어 32년 만에 나온 진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때쯤 붙은 별명이 말루변태 혹은 이의리 챌린지다. 올 시즌에도 롯데전에서 피안타와 볼넷으로 무사 말루를 만들더니 3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막아낸 전력이 있다. 본인은 그럴 리 없겠지만 이쯤 되면 즐기는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 반면 삼진 잡는 능력은 리그 탑급이다. 지난 시즌 안우진에 이어 토종 투수 중 탈삼진 2위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9이닝당 탈삼진 12.18개로 리그 평균을 훨씬 웃도는 중이다. 정리하자면 볼넷도 많고 탈삼진도 많다. 볼이 미트에 시원시원하게 꽂히는 이닝과 반대로 존 바깥에서 날리는 이닝이 한 경기 안에서도 나타나는데 때문에 올 시즌 이의리의 경기를 지켜보는 기아 팬들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의리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표정 변화 없는 멘탈이었는데 연차가 쌓이며 성적에 대한 무게로 인해 부담감이 커졌다. 것으로 보인다. 마운드 위에서 표정 변화도 많아진 것은 더 올 시즌 앤더슨 다음으로 사실상 2선발로 뛰고 있고 경기 전날에는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라고 모 인터뷰에서 밝혔으니 심적 부담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9일 전까지는 5이닝도 못 던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7이닝 1실점이라는 반전의 계기를 쓴 키움전 전날 유독 잠을 잘 잤다고 한다. 야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시즌 초의 부진은 3년차 투수의 성장통이 아닐까 싶은 부분. 올 시즌 기아 선발 투수 중 피홈런이 없는 선수이기도 하고 피장타율도 굉장히 낮은 이의리. 강력한 구위로 인해 타자들이 장타로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제구만 잡힌다면 굉장히 무서운 투수로 진화할 수 있을 듯하다. 올해 이어진 부진을 끊어냈으니 이번 달부터는 본격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금까지 이의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윤영철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출생 2004년 4월 20일 서울. 올해만 19세 멍키벨트 소유자다. 류지혁과 같은 고등학교인 충암고를 졸업하고 2023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최강야구에도 출연하며 데뷔 전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윤영철의 무기가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란듯 증명하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시속 140km대 초반에 공을 던지는데 구속은 다른 투수들에 비해 빠른 편은 아니지만 투구 동작 중 공을 쥔 왼팔을 다리 사이에 숨겼다 다시 뿌리는 디셉션 동작이 예술이라 할 만하다.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늦게 보여 타격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주무기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적재적소에 집어넣으며 베테랑같이 운영한다는 평이 지배적. 마운드 위 위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신인의 배짱과 패기가 동시에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난 두산전 신범수가 실수를 한 뒤 공수 교대하며 내려가는 길에 오히려 선배를 다독이는 모습에 팬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다.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KBO 민심이 흉흉한 마당에 프로 지명을 받은 뒤 했던 인터뷰가 더욱 빛나 보이기도 하는데 프로 생활하며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질문에 사고 안 치고 무난하게 선수 생활 끝내고 싶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실력과 인성 그리고 팬들의 니즈를 다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다. 윤영철의 첫 10경기 성적을 정리해보면 위와 같으며 첫 번째, 두 번째 등판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5이닝 이상은 무조건 책임지며 꾸준한 활약을 펼쳤고 퀄리티 스타트 2번,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1번 등 루키로서 실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21년도 신인왕 수상자인 이의리의 데뷔 첫 10경기와 비교해보자면 삼진 부분을 제외하고 앞선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쯤이면 신인왕도 노려봄직한 페이스인데 이 정도 성적을 시즌 막바지에도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다. 윤영철 본인이 밝힌 바로 주무기는 체인지업이다.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류현진의 체인지업 그립법을 분석했다고 한다. 류현진이 중지와 약지 사이를 벌려 잡는 것을 캐치하고 점차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나간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 우타자를 상대할 때 공이 몸 바깥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직구와 타이밍이 달라 헛스윙을 유도하기 좋은 편이라고 모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좌타자에 비해 우타자 피안타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슬라이더 각도 또한 매서운데 빠르게 꺾이는 편이라 땅볼 유도에 효과적이며 우타자 상대로는 몸쪽 깊숙하게 들어가는 코스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몸 바깥으로 빠지는 체인지업과 몸쪽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동시에 경험하다 보면 타자가 쉽사리 손쓰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이다. 윤영철의 강점 중 하나인 제구력, 그 비결은 포수 미트만 보고 던지는 것이다. 만약 그날 컨디션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던지며 0점을 잡는다고 모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사실 이게 말이야 쉽지 미트만 보고 던지는 게 어려운 일이다. 타자 생각하지 말고 한 가운데 꽂으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투수들도 많기 때문이다. 앞서 마운드 위에서도 웃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격에 있었는데 본인이 밝힌 바로는 ENFP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야구장 바깥에서는 눈치를 보는 게 있더라도 야구장 안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자신의 플레이를 하는 것. 긴장을 많이 해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윤영철 본인은 긴장도 잘 안 하고 볼에 자신이 있으니까 좋은 성적도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다. 시즌 초 많은 이들의 의문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볼을 던지고 있는 윤영철. 루키지만 루키답지 않은 모습에 많은 야구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올 시즌 끝난 뒤 어떤 모습일지 그 어떤 선수보다 궁금해지는 부분. 지금까지 윤영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산체스에 대한 재미있는 8가지 사실. 마리오 산체스, 1994년 10월 30일 베네수엘라 출생, 185cm에 75kg의 피지컬 소유자로 우아한 투수다.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6개의 구종을 던질 수 있는 선수. 지난 9일 KBO 첫 등판에서 6과 3분의 1이닝 10K 1실점이라는 위력투를 선보이며 단숨에 테스형에 이어 체스형이라는 별명까지 얻어버린 그 최고 구속은 시속 140km대 중반으로 구속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변화구와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유형의 투수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영리하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산체스는 2012년 17살의 이른 나이로 워싱턴 내셔널스와 계약을 맺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비록 빅리그에는 단 한 번도 서진 못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10시즌 210경기 44승 33패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 데뷔 후 주로 불펜 요원으로 뛰었는데 2019년부터는 선발로 출전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트리플 A에서는 3시즌을 보냈다. 34경기 113과 3분의 1이닝 동안 5.3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더블 A 시절과는 확실히 온도차는 있었다. 미국 생활을 접고 2023년 대만 리그에 입성. 전반기 10경기에 출전해 8승 1패 평균 자책점 1.44를 기록하며 리그 폭격기로 활약하던 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메디나의 성적이 신통치 않자 대체 외인을 물색하던 기아는 산체스를 대체 용병으로 낙점, 연봉 28만 달러에 영입하였다. 첫 경기부터 아주 쇼킹한 모습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산체스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소개해보자면, 첫째, 특이한 셋 포지션이다. 산체스는 1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 오른쪽 무릎을 구부림과 동시에 주자를 바라보며 셋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견제 모션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 치고 나갔던 발빠른 주자 KT 김상수도 산체스의 포지션에 움찔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음껏 도루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게다가 타석에 있던 황재균도 타이밍을 여러 차례 뺏기면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는데 뭐 이런 투수가 있냐는 표정으로 극찬. 한국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투수이기에 해설위원도 시청자도 네티즌도 다 신기했을 정도. 중간에 이강철 감독이 어필을 했지만 심판진들은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경기 후 KBO 심판위원장도 연결 동작으로 판단해 문제는 없다고 밝혔기에 더 이상 부정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없을 예정이다. 산체스가 이 동작을 크보에 와서 처음 한 건 아니다. 2021년 마이너리그 시절 영상을 보면 그냥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정도지만 2023년 대만리그 영상을 보면 지금과 같은 셋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이런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팀 동료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투수 입장에서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체력 소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구단도 있을 듯. 둘째, 이중 키킹이다. 산체스는 경기 중 이중 키킹을 하며 변칙 투구를 선보였는데 전설적인 변칙 투구의 주인공 양키스의 네스토르 코르테스급은 아니더라도 타자 입장에서 충분히 신경 쓰일 상황. 다만 앞서 언급한 셋 포지션과는 다르게 이중 키킹은 모든 투구마다 해야 인정된다며 심판진의 주의를 받았던 부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크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셋째, 1루 쪽 투구판의 가장 끝을 밟고 투구를 한다. 이는 우타자 바깥쪽을 노리고 던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우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어 보이는 공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10개의 삼진 중에 9개는 우타자를 상대로
잡아낸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던 부분. 단 한 경기로 산체스의 멘탈을 판단할 수 없지만 낯선 리그에서 첫 등판을 했고 상대팀 감독이 자신의 투구 폼에 대해 2번씩이나 어필했으며 심판의 주의까지 받은 상황에서 투수라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본인을 더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체스 형 보통 멘탈은 아닌 듯하다. 광주에 와서 경기장 한번 쓱 둘러보고 첫 식사로 중국집 볶음밥을 먹은 산체스. 청와대라는 곳에서 시킨 것인데 이준영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다. 입맛에도 잘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음식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크보 생활 적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달까. 다음 등판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투수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산체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김재열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기아 타이거즈 손석구, 김재열 선수를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김재열 1996년 1월 2일 부산광역시 출생, 183cm에 97kg의 우완 투수로 부산고를 졸업하고 2014년 신인 드래프트 2차 7라운드로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한다. 본명은 김태섭. 손아섭이 개명을 했던 장명소에 찾아가 지금의 김재열로 이름을 바꿨는데 아쉽게도 입단 이후 단 한 번도 1군 무대에 서보지 못하고 4년 만에 방출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술을 하고 프로에 입단했지만 이후에도 팔이 계속 아파 자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훗날 이날을 기억하기론 프로가 된 뒤 너무 안심하고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퇴근 이후에도 웨이트든 훈련이든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때의 후회가 사무치게 남았다고 한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의 김재열이 있게 된 도끼가 되었다고. 여기서 야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지라 프로에 재입성하기 위해 2년 반 동안 주말 없는 폐관 수련에 돌입,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된다. 방출 직후 김재열은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 중이었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2교대 근무였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당시 산업체 공장에 일이 많지 않아 남는 시간 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재열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라면 프로 동네 야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속 140km대 중후반의 공을 쾅쾅 던졌던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영상 속엔 자신의 야구 인생 우여곡절과 성실한 모습이 온전히 담겨 있었고 많은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줬었던 부분. 실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사회인 야구팀에서도 활동했던 김재열은 방위산업체 복무가 끝난 뒤 2020년 기아 타이거즈와 육성 선수 계약을 맺게 된다. 다른 팀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아는 자신에게 확신을 줬다고. 2020년 퓨처스 리그에서 15경기 평균 자책점 1.45를 기록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1군 마운드에 데뷔했지만 결과는 정말 아쉬웠다. 3분의 1이닝 3피안타 1피 홈런 3실점을 기록하고 내려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긴장됐으면 글러브가 덜덜 떨리는 게 중계 화면에 잡힐 정도. 훗날 모 인터뷰에서 당시 심경을 밝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며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 정신 차려보니 더가웃에 있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김재열의 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니셜 P가 적혀 있는데 이는 자신이 금전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에 도와줬던 선배의 이니셜이다. P 선배도 새벽 야채 장사를 하며 프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차도 태워주고 밥도 먹여가며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아쉽게도 P 선배는 프로에 가진 못했지만 함께한다는 마인드로 모자에 써놓은 것이다. 김재열은 기아 타이거즈에서 4시즌 통산 88경기에 출전했다. 99이닝 2승 3패 1세이브 7홀드 평균 자책점 5.73을 기록하고 있다. 빠른 직구와 낙차 큰 커브가 주목이지만 결국은 제구의 문제로 1군과 2군을 오가며 쉽사리 자리를 잡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선발 김건국의 갑작스러운 헤드샷 퇴장에 황급히 올라가 4이닝 2실점으로 팀의 위기를 틀어막으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어찌 보면 4이닝 2실점은 특별하지 않은 투구일 수 있으나 많이 던져봐야 2이닝 던지는 구원 투수였던 김재열이 이날은 커리어 최다 투구수와 최다 이닝을 기록했으며 방출의 깊은 터널을 지나 재기를 한 선수라는 점을 비춰봤을 땐 충분히 감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김재열의 호투로 인해 팀은 위기 속에서 승리를 따낼 수 있었고 팬들의 마음속 승리 투수로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다. 구단 인터뷰에서 팬분들을 만나면서 야구 선수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로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선수인 그 김재열의 투구에는 감동이 있는 부분이다. 올 시즌 등판은 3게임에 그쳤는데 제구 잘 잡아서 마운드 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지금까지 김재열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손승락에 대한 재미있는 6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손승락 기아 타이거즈 2군 감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손승락 2001년 대구고를 졸업하고 신인 드래프트 2차 3순위로 현대 유니콘스에 지명을 받았지만 당시 유격수에서 투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로에 가더라도 자신의 자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그 경남대에 진학해 실력을 키운 뒤 프로에 입단한다. 훗날 밝혀진 이야기지만 대학교 2학년 4학년 때 메이저리그 오퍼가 왔었는데 거절했다고. 그렇게 졸업 후 프로에 입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해체되었고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입대하게 된다. 이 당시가 야구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다고 밝힌 손승락. 복무를 마친 뒤 팀에 복귀한 그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마무리로 보직을 바꾸게 된다. 2010년 마무리 투수로서 첫해 26개의 세이브를 올리며 리그 세이브왕을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손승락은 전업한 이후 2019 시즌까지 부상 없이 10시즌을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고 2011년, 201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세이브 이상씩 올렸다. 4번의 세이브왕을 차지하고 2019년 롯데에서 은퇴를 했으며 이때까지 통산 세이브 기록은 271개로 KBO 역대 2위, 1위는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 오승환이다. 어찌 보면 동갑내기 오승환에 가려진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다고 할 수 있다. 은퇴 후 허구현 당시 해설위원의 도움으로 LA 다저스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게 되었다. 현역 시절에도 결혼식 때 주례를 서준 인연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된 것. 물론 그 당시 전 세계가 고통받은 코로나로 인해 일정은 좀 꼬인 부분은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던 와중 지금의 기아로부터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합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원래는 더 길게 미국에서 수업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기아의 제안에 계획보다 빨리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는 국내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트래킹 장비 호크아이를 도입한 바 있다. 손승락은 호크아이 시스템과 관련 코디네이터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최종 목표는 한국에도 LA 다저스 팜과 같은 시스템을 이식하는 것, 미국 야구 아카데미인 드라이브라인 시스템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시속 160km 이상 던지는 투수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현재 기아에서 손승락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승락 아카데미 혹은 승락 스쿨이라고 불리고 있다. 학교라는 별명이 꽤나 잘 어울리는 게 실제로 대학 시절 학점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구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열정이 있었던 것. 1타 과목으로는 구속이 떨어지거나 낮은 선수들을 살려내는 것인데 승락 아카데미에 한번 다녀오면 투수가 180도 달라져서 돌아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지민, 곽도규, 정혜영 사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외 송우섭, 이태규 등 2군에서도 광속구를 뿌리는 투수들도 다수. 구속 상승 비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난 7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근력 강화. 한국에서는 기량이 떨어지면 기술의 형태를 바꾸라고 조언하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력을 먼저 체크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며 깨닫게 된 부분 때문에 기량이 떨어져 2군으로 온 선수들의 근육 상태부터 분석하여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 코칭 스태프들과 다각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정혜영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성적이 좋았을 때는 엉덩이 근육을 주로 사용했지만 부진했을 때는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면서 폼이 떨어졌다며 원인을 진단한 후 엉덩이 근육 보강 훈련을 해 좋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 기아 팬들도 열렬한 신뢰를 보내는 중. 게다가 지난해 11월 코디네이터에서 기아 2군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2년 연속 최하위였던 기아 2군을 3위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지도자로서 이루고 싶은 가치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후배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야구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그 퓨처스리그 선수 각각 맞춤 훈련법을 알려주고 선수들도 잘 따라오니까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다. 지금까지 손승락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 감독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김유신에 대한 재미있는 5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김유신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김유신 1999년 6월 14일 전남 여수 출생, 187cm의 큰 키에 100kg의 든든한 체격의 소유자. 화순초 청주중 세광고를 졸업하고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기아에 지명을 받았다. 체격이나 외모에서 전 기아 투수 김진우의 모습이 약간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김진우와 등번호도 49번으로 같으며
투수며 이름 또한 장군의 이름이라 센 느낌이다.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별명으로 똥장군이라 불렀는데 이는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뜻은 아니고 평소 후배들을 잘 챙긴다는 의미라고. 야구를 시작한 계기가 특별한데 계곡물에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본 여수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무조건 얘는 야구를 시켜야 한다며 김유신 아버지께 권유했고 그 인연이 되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투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별명은 닥터 K, 삼진 잡는 머신이었기 때문 한 경기에서 5이닝 동안 14탈삼진을 기록한 바 있다. 김유신의 주무기는 정교한 커브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36.1km로 빠른 구속을 장착한 투수는 아니다. 그러나 직구와 커브볼 배합으로 타자들을 잡아내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며 최근 1군 무대에서 재미를 보고 있었다. 8월 17일까지 올 시즌 22경기에 출전해 1패 2홀드, 평균 자책점 2.22, WHIP 1.36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8월 18일 경기에서 3분의 2이닝 동안 7실점을 하며 1군에서 말소되었다. 8월 기아 타이거즈의 14경기 중 10경기에 등판하며 단기간에 많은 경기를 뛰기도 했고 대량 실점을 하기 전 최근 10경기에서도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곤 무실점 피칭을 펼치며 인상적인 활약 중이어서 더더욱 아쉬웠다. 어느덧 프로 6년차 투수지만 부침이 많았던 김유신. 2018년 프로 1군 데뷔 첫 등판에서 3분의 2이닝 무결점 피칭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허나 분석을 당한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난타를 당하고 만다. 그렇게 첫해 10경기에 나서 13이닝 평균 자책점 9.69를 기록한 뒤 다음해 상무에 입대.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한 김유신은 2019년 퓨처스에서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3관왕을 차지하며 날아다녔지만 부상으로 인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게 되어 한동안 공을 던지지 못한 채 재활에 집중했다. 기나긴 재활을 마치고 전역 후 선발로 로테이션을 돌던 2021 시즌에는 내리 6연패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7월 감격적인 프로 첫 승을 올린 바 있다. 투수 입장에서 선발이면 선발, 구원이면 구원, 포지션이 확실히 정해진 채 마운드에 서는 것이 좋지만 애석하게도 당시 김유신은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공을 던졌었다. 구원으로 등판해 투구를 한 뒤 이틀 쉬고 선발로 뛰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 어찌 보면 혹사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는지 결국 시즌 말 팔꿈치 뼈 조각 제거를 위해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부상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바 있어 고생한 선수. 김유신은 올 시즌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확 달라진 이유는 뭘까? 일단 체중 감량의 덕을 보기도 했다. 올겨울 제주 캠프에서 8kg가량 감량에 성공한 바 있다. 게다가 김유신은 당최 구속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제구와 부위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마인드의 변화가 컸다고. 과거에는 본인이 등판하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잘 던지지 못했는데 요즘엔 마인드를 바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전력으로 던지고 다음 투수를 믿자 생각하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참 야구라는 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멘탈도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 부분. 기아 불펜 과부하 상태에서 해성과 같이 등장, 몹시 든든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부분이다. 과거 조계현 전 기아 단장이 허구현 현 KBO 총재와의 인터뷰에서 김유신에 대해 제구, 변화구, 타이밍 싸움, 강약 조절까지 갖춰진 전형적인 선발 스타일이라며 극찬한 바 있는데 이제야 조금씩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간혹가다 대체 선발로 등판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지금까지 김유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임기영에 대한 재미있는 5가지 사실. 임기영 1993년 4월 16일 대구 광역시 출생으로 올해 30세. 경북고를 졸업한 뒤 2012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을 받았다. 데뷔 후 3시즌간 한화에서 생활했으며 2014 시즌을 끝으로 상무 입대 예정이었으나 투수 송은범의 FA 보상 선수로 기아로 이적하게 된다. 곧바로 합류한 것은 아니고 상무 입대 확정이었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2016 시즌 후반 기아에 본격 합류하게 된다. 여담이지만 김선빈과 상무 동기. 전역 후에는 마무리 훈련으로 몸을 만들다가 자신의 커리어의 전환점이 된 2017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23경기에 나서 8승 6패, 평균 자책점 3.65, 완투 2번에 완봉 2번, 팀 내 4선발로서 기아 타이거즈 통합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임기영. 그 당시 기아 타이거즈 전체가 미쳐 있었던 시즌이기도 했지만 임기영이 이렇게 잘해줄 거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후 줄곧 5시즌간 선발 투수로 활약하며 팀의 4, 5 선발을 맡았고 이 기간 동안 8승 3번,
9승 1번으로 쏠쏠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는데 아깝게도 두 자릿수 승수 문턱을 넘진 못했다. 특히 지난 2022 시즌에는 4.24의 평균 자책점으로도 4승 13패를 기록, 리그 선발 투수 중 최다 패의 불명예라는 억가 아닌 억가를 당했는데 타선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불운까지 겹치기도 했었다. 게다가 올 시즌에는 선발 자리까지 내주며 불펜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오히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달리고 있는 것. 일단 불펜으로 전환한 올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49경기에 나서 67과 3분의 2이닝 4승 2패 11홀드 3세이브, ERA 2.66, WHIP 0.84, WAR 2.01을 기록하고 있다. 피안타율은 지난해 2할 7푼 4리에서 올해 1할 8푼, 9이닝당 피홈런은 지난해 1.25개에서 올해 0.27개로 뚝 떨어졌다. 9이닝당 탈삼진은 늘고 볼넷 허용은 줄어드는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시점 리그 불펜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중, 기아 타이거즈가 전체 구단 중 경기를 가장 적게 치렀음에도 전체 구단 불펜 투수 가운데 시즌 첫 50이닝 돌파한 것도 임기영이었다. 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혹사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인터뷰에서 밝히길 2017년부터 100이닝 이상 던져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다고 걱정 말라고 했다. 참고로 KBO 리그 통틀어 불펜으로만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는 2015년 한화 권혁의 112이닝이 마지막이다. 올 시즌 초 모 인터뷰에서도 중간 투수로서 100이닝 욕심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부분, 오히려 경기를 나가면 나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코칭 스태프들에게 자처하여 경기를 뛴다고도 밝힌 바 있다. 임기영의 올 시즌 활약 비결에 대해 좀 살펴보자면, 일단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각이 좋아졌으며 커맨드가 거의 완벽하다는 평이다. 작년 그립에서 수정했던 부분이 올해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 지난 3년간 임기영의 체인지업 던지는 걸 비교해보면 검지와 중지 사이를 조금 더 벌린 느낌인 부분이다. 게다가 등판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계산이 선다고 하는데, 긴 이닝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격적인 투구를 해 투구수를 줄이고, 한 이닝 정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점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투구를 하며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선발 투수로 뛰는 동안에는 타순 2번 돌면 안타를 많이 맞았던 임기영인데 불펜으로 뛰다 보니 타순 돌기 전에 교체가 되어 덜 맞게 된 부분도 있다. 오히려 좋은 상황, 올 시즌 승리, 홀드, 세이브 합쳐서 10개가 목표였는데 훌쩍 넘어버린 부분, 이 모든 걸 보면 임기영에게 보직 변경이 팀이나 개인적으로도 신의 한 수가 돼가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 부분. 이처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임기영에게 수많은 기아 야구 팬들이 연봉 2배는 받아야 한다며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중. 참고로 현재 연봉은 1억 5천만원. 올해는 소중한 아이도 생겼는데 등판할 때마다 마운드에 앉아 태명인 기둥을 적고 있다. 부부 SNS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정일은 10월, 2025년에는 FA 자격까지 얻게 되는데 분유 버프까지 받아서 계속 좋은 활약 펼쳐주길 기대해본다. 지금까지 임기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황동아에 대한 재미있는 6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9월 확대 엔트리 대체 선발에 탑승한 황동아를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황동아 2002년 7월 30일 만 21세로 전라북도 전주 출생, 185cm에 90kg의 정통 우완 투수로 전주 진북초 전라중 인상고를 졸업하고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7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을 받았다. 1군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선수로 최영호를 뽑았는데 출신 초등학교가 같기 때문이라고.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황동아가 나온 고등학교는 전교생 100여 명 남짓의 정읍의 작은 시골 고등학교였는데 전교생 중에 야구부만 40명이었다고 한다. 인상고에서 배출한 프로 선수는 지금까지 3명, 그 중에 1명이 황동아다. 아무래도 신생 고등학교다 보니 프로에 배출된 선수도 손에 꼽고 같은 학교 선배를 만나는 게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선배인 최영호를 더 만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은 위와 같은데 기아 타이거즈 입단 후 퓨처스에서 1군 콜업 없이 1년간 생활했으며 21경기에 나서 6승 2패 55와 3분의 2이닝 ERA 5.34를 기록하며 무난한 성적을 기록했다. 2년차인 올해도 퓨처스에서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는데 한평 아카데미에서 구위도 좋아지고 구속도 오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지난 5월 생애 첫 1군에 콜업되며 마운드에 서게 된다. 올 시즌 2군 성적은 16경기에 출전해 6승 4패 76이닝 ERA 3.43으로 김재열, 김건국과 함께 2군 선발진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황동아의 특징으로는 첫째,
투구 템포가 매우 빠른 편이다. 공을 받으면 길게 끌지 않고 바로바로 던지니까 시원시원한 맛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투수로서 메리트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당시 코치가 템포를 빠르게 하는 연습을 시킨 부분이었던 것. 둘째, 공격적인 피칭을 즐기는 편이다. 일단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잡고 가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유리한 카운트로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게 장점이다. 지난 8월 삼성전에서 우천 중단이 되기 전까진 2회까지는 7타자를 만나는 동안 5타자에게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졌으니 말이다. 게다가 생애 첫 1군 등판 무대에서 1이닝 동안 8개의 공을 뿌렸는데 전부 다 직구만 꽂아 넣으며 배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때도 첫 투구가 스트라이크. 종합해보자면 동글동글한 선한 얼굴과는 반대로 빠른 템포로 타자들을 정신없게 하는 유형의 투수라고 할 수 있다. 황동환은 프로 지명까지만 해도 시속 130km대 중후반에 공을 뿌리는 선수였는데 당시 경기에서 최고 구속 시속 147km를 기록하며 불과 2년 만에 140km대 후반에 공을 뿌릴 수 있는 유망주가 되었다. 자신의 주무기로는 슬라이더와 커터 등 변화구. 그러나 황동환은 미국 스프링 캠프는 물론 제주 마무리 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했었는데 당시의 감정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때문에 계속 한평에 남아 훈련을 했어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훗날 밝히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정혜영과 친해지고 싶다고 입단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유로는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정혜영이 잘생기긴 한 부분이다. 성격은 완벽주의자에 가깝다는데 이러한 성격이 황동환 본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 어린 친구답게 걸그룹 영상을 즐겨보는 편이라고 한다. 관심이 가는 그룹은 아이즈원이나 오마이걸이라고. 계약 프런트에서 위 걸그룹 시구를 추진하면 1일 동행 시구 도우미로 딱인 부분이다. 9월 확대 엔트리 편성과 이유리의 아시안게임 차출로 인해 대체 선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황동하. 기아 상위권 도약의 최대 고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 관심과 사랑 야구 인물 사전팀도 보태겠다. 지금까지 황동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조대현에 대한 재미있는 6가지 사실. 조대현 2005년 2월 19일 서울 출생으로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은 선수다. 최지민과 같은 고등학교인 강릉고 졸업 예정인 조대현은 193cm의 90kg의 피지컬 소유자로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뿌리는 시속 152km의 강속구가 기대되는 훌륭한 우완 투수를 할 수 있다. 원래 조대현의 고등학교는 강릉고가 아닌 장충고. 같은 학년 투수 황준서, 육선엽, 김윤아 등 어마어마한 투수들이 즐비하여 1학년 때 강릉고 으로 전학을 가게 된다. 위 선수들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각각 한화, 삼성, 키움에 1라운드 지명되었고 본인도 1라운드에 지명되었으니 돌이켜보면 전학은 조대현에게 후회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살펴보면 18경기에 나서 7승 0패, 평균 자책점 1.29, 62와 3분의 2이닝, 76탈삼진에 4사구 27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감독의 권위로 타자까지 겸하게 되었는데 한때 타율이 4할을 넘으며 이도리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여름이 다가오자 성적이 내려가 2할때 후반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모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앞으로 본인은 투수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사실 조대현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한 선수였다. 2학년 때 성적은 10경기에 나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6.19, 구속도 시속 130km대로 평범했기 때문이다. 불과 1년 만에 드래프트의 판도를 뒤집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튜브 야심야덕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학년 시즌 끝나고 연습 게임을 많이 치르면서 경기 운영 능력을 터득했고 러닝과 웨이트를 열심히 한 결과 피지컬이 더 탄탄하고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구속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별다른 기술 변화 없이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는데 프로 입단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기술을 익히다 보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우수한 우투수를 확보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었다. 청소년 대표급 우한 파이어볼러인 조대현을 기아 입장에서는 안 뽑을 이유가 없다며 지명 후기를 밝히기도 했는데 체중이 더 증가하면 시속 150km 중반까지는 던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193cm의 키에서 뿌리는 어마어마한 구속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6월 모 인터뷰에서 롯데에 가고 싶다고 밝힌 롯데현 아니 갸대현 야구 인물 사전팀은 강릉고에 직접 찾아가 이에 대해 직접 물어볼 수 있었는데 조대현 인터뷰는 열심히 편집 중이니 다음 주 캐스픽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 유형으로 뛰어난 피지컬과 빠른 직구에도 불구하고 변화구 부분에
부분에서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다. 슬라이더는 시속 150km 초반으로 빠르지 않은 편이며 각도 또한 날카롭지 않다는 평가인 것. 게다가 올 시즌 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에 비해 급격히 체력 저하가 오며 성적이 떨어진 것도, 이번 청소년 야구 선수권에서도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못한 것도 걸리는 부분. 그러나 아직 갓 지명받은 유망주로서 단점이라 논하기엔 이른 듯하고 프로 육성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배운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 조대현의 롤모델은 여러 명이다. 그의 롤모델에 등극한 사람들은 샌디에이고의 다르비슈, 두산의 곽빈, 기아의 최지민, 그리고 정혜영. 이번 드래프트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정혜영을 꼽았다. 정혜영의 제구와 변화구, 위기관리 능력을 보고 배웠다고. 최지민은 같은 강릉고 선배이기 때문에 뽑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같은 우완 투수인 정혜영에게 좀 더 기운 부분인 듯하다. 이번 드래프트에 뽑힌 직후 시키는 거 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당당한 입단 포부를 밝힌 조대현. 그의 SNS에 찾아가 보니 많은 기아 팬들이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조대현의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기아 조대현의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